누가 더 저렴한 무기로 상대에게 치명타를 가하는지를 경쟁하는 가성비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에 1억 원에 불과한 제블린은 길이는 1.2m, 무게 22.3kg으로 휴대가 용이해서 러시아 전차를 깨부수는데 이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가격은 무려 50억 원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K2 흑표 전차도 50억 원대입니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제블린이 효과를 내자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급에 나섰습니다. 또 러시아의 수송용 헬기와 비행기를 우크라이나의 대공미사일 스팅어로 격추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량 보급을 막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4억 원인데 러시아 헬기는 무려 180억 원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가성비 좋은 공격에 성공하자 러시아군도 대응 전략으로 3만 달러짜리 구형 프로펠러기를 이용한 제공권 장악에 나섰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인 에이비에이셔니스트는 맥사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시아군이 AN2기 42대를 러시아 서부의 세슈차 공군기지에 배치하는 걸 포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매체는 AN2기를 우크라이나 레이더가 탐지하면 그 위치를 파악한 뒤 타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2기는 1947년 소련이 개발한 보급기인데요. 주로 다용도 수송기나 낙하산 훈련기, 농업용 비행기, 구급용 비행기 등으로 쓰였습니다. 동체는 금속이지만 날개는 금속 뼈대에 방수 처리된 캔버스를 씌운 구조로 만들어졌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비해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적어 제공권을 러시아에 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터키산 드론을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터키로부터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공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TB2 드론의 가격은 한 대당 고작 2억 원 정도입니다. 이 드론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우크라이나군은 이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의 부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겨냥 성공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죠. 클래시 리포트는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유형의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전자전 장비가 있지만 바이락타르 TB2 드론들은 러시아 장비 위를 유유히 날아다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드론으로 러시아의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죠. 러시아군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결상전이 거세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가전에서 쓰이는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비행기를 격추할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전차의 진격을 막거나 또 수송기를 떨어뜨려 러시아군의 보급을 막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로이터 통신, AFP 통신, CNN,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미온적이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대전차 무기 1000개, 스팅어 미사일 500개 등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독일 국방장관은 네덜란드의 휴대용 대전차 로켓 발사기 400점을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앞서 우크라이나에 200개 대공 스팅어 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다른 방위 물품들은 이미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4.8km, 최대 고도 3.8km에 이르는 지대공 미사일로 러시아의 헬기나 수송기 등을 격추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4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과 러시아 탱크와 장갑 차량을 파괴할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FGM-148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습니다. 제블린은 3km 정도의 거리에서 이동 중인 적전차를 상부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현용 러시아 주력 전차인 T-72B3M이나 T-90을 한 발에 무력화시킬 위력이 있으며 일단 발사되면 미사일이 직접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즉시 도망갈 수 있으므로 높은 생존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제블린은 러시아 전차 부대에겐 공포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는 자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에 이 무기가 들어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쪽이 아닌 반대편에 이 무기를 배치한다는 조건으로 각국에 판매했습니다. 이일 영국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스팅어 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 터키산 드론 등 무기를 해외에서 추가 공급받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80톤의 군사 장비들을 실은 군용기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2억 달러 규모 무기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스팅어 대공 미사일, 소형 무기와 탄약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에 불과해 휴대가 용이합니다.
3km 정도의 거리에서 이동 중인 적전차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적전차의 상부나 측면을 공격하게 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사일이 일단 발사되면 직접 목표를 추적하기 때문에 사수는 발사 즉시 도망갈 수 있어 높은 생존성이 보장됩니다.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요. 한 발당 $80,0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전차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로 효용성이 높죠. 실제로 러시아는 평지가 많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전차를 이용해 빠르게 침략하려 했지만 제블린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영국이 제공한 차세대 경대전차 무기도 우크라이나의 수비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무게가 12.5kg에 불과한 NLAW는 20에서 800m의 유효 범위를 가지며 몇 초 안에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건물의 높은 곳, 나무 뒤 또는 도랑 내부 등 거의 모든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갑을 관통하는 탄도는 탱크에서 트럭, 자동차, 헬리콥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무기 시스템은 72시간만 훈련하면 될 정도로 매우 간단합니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지만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배울 시간이 없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죠.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기 위해 대전차 플랫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블린과 NLAW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저지하는 열쇠가 미군의 됐습니다. M3